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세상을 까보기도 하고 때로는 열렬한 빠가 되어보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방송 이런 TV의 훈남 MC 변정국입니다. 오늘도 이제 먼로 양과 함께 했는데 먼로 양이 이 부담스러운 포즈가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옆에 계속 먼로를 앉혀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좀 더 컬러풀하게 좀 만들고 싶긴 한데 다음 주에 제가 피디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컬러풀하게 좀 여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시원한 복장을 원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뭐 어느 정부나 당연히 이제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복지 정책은 결국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만큼 잘 걷어들이느냐가 참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세율입니다. 세율. 몇 퍼센트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세원이죠.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느냐. 그 두 가지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율 이야기를 해보면, 무작정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 들일 수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80%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80%를 국가에게 내야 돼. 그럼 많은 국민들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을 안 내려고 그러죠. 도망갑니다. 조세 회피가 이루어져서 원하는 만큼의 세금이 거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부가 세원을 높이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하는 곳을 넓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비만세도 있었어요. 살찌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름하에 좀 고열량 식품에 세금이 붙었어요.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몸이 좀 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데 여기 막 세금 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원하는 효과를 발생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부가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죠. 그런데 북유럽 국가의 부가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먼로가 미국 출신인가? 미국 출신일 텐데, 북유럽 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뭐 모르시겠죠. 이게 많으면 한 25%, 그리고 30%, 35%까지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대충 이제 25%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가세가 그렇습니다. 뭐 좀 극단적인 비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먹는 새흥깡 그거 우리나라에서 한 1,000원 하는데, 아마 그게 북유럽으로 건너가면 1,5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부가세의 많은 세율을 높여서 받는 이유는, 우리가 좋든 싫든 비싸든 뭐든 간에 반드시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못 살아도 하루 세 끼는 먹게 될 거고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필수적인 물건들의 높은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사 먹어야 될 거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사 먹게 되니까 세금을 많이 이렇게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부가세가 높다는 거는 부자들에게는 큰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에 많은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세율과 세원을 참 긴장감 있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세금 확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율과 세원을 조절하는 차원과 덧붙여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지하 경제가 뭔지 알아요? 지하에 있는 경제, 말 그대로 지하 경제. 먼로가 돈을 엄청 잘 벌었겠지만 먼로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을 거라고 난 생각을 안 해. 솔직히 말해서. 뭘 왜냐?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대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참 좀 아까운데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또 세금이 워낙에 복잡해야죠. 워낙에 복잡해서 내가 이걸 내야 되는지도 모르다가 못 내갖고 막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먼로도
아마 지하경제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면 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국민 총생산 혹은 국민의 GDP에 잡히지 않는, 국가 경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지하 시장이 있다는 건데, 이 규모가 이 규모는 글쎄요, 이건 뭐 조사하기에 따라 나름인데,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 혹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2년, 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9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90억도 아니에요. 290조야. 290조가 이게 엄청난 돈인 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20에서 34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90조래. 거의 1년 예산이랑 맞먹는 금액이에요. 이것을 양성화하겠다? 이게 결국에는 이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290조라는 돈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국가가 그거를 이제 걷어들여서 그쪽에서 제대로, 국가에게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그렇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갖고 복지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발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하 경제가 왜 생겼나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거 그 세금 안 내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가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경제 논설위원인 정규재 실장이 이야기했던 건데, 1,000만 원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요 8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결국 200만 원 더 거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90조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제 강화를 하고 이제 막 조사하기 시작하겠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290조를 딱 걷어봐야 사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 잘 걷고 못 걷고 이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 다시 할게요. 예, 그래서 문제는 세금, 그렇게 지하 경제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돈을 잘 걷고 못 걷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런 지하 경제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돈을 숨기냐? 그 사람들이 쓰레기라서? 뭐 인간성이 뭐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전 국민들 치고 세금 꼬박꼬박 전부 다 잘 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이 워낙에 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우리 스포츠판에서도 이렇게 지하 경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외국인, 우리 프로야구에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들은 한 팀당 2명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NC 다이노스 최근에 생긴 팀만 3명이에요. 예외를 더 줬는데, 이 2명의 선수가 연봉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룰들이 있어요. 하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돼요.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에 한해서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연봉 상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수에게 줄 수 있는 1년 예산이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뭐 한 2천, 3천 뭐 이 정도 되겠죠. 환율에 따라서. 그 30만 달러 이상을 줄 수 없게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죠. 자, 삼성, LG, 뭐 롯데, 대기업 좋아요. 돈 많은 구단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글쎄요, NC, 넥센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구단이에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런데 연봉 상한제를 두지 않으면, 정부가 보기엔, KBO가 보기에 연봉 상한제를 두지 않으면 돈 많은 구단은 뭐 엄청나게 비싼 선수를 데려올 거고, 돈 없는 구단은 뭐 그냥 겨우 그런 선수 데리고 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 많은 선수들이 유리할 거고, 그래서 가난한 구단은 글쎄요, 저 하위권에서 맴돌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랬어요. 뭐 그 우려도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야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잘해야지만 연봉이 높아져요. 연봉이 높다고 해서 잘한 건 절대 아니에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건데, 연봉이 높다고 해서 다음 시즌이 절대 잘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고정을 했어요. 어쨌거나 이제 뭐 했다 쳐. 그런데 이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올 시즌 한화에서 뛰고 있는 이브랜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나이가 26인가 27인데 이 선수가 계약을 이제 했어요. 작년까지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에서 뛰고 있었던 선수인데 우리나라로 계약을 맺었을 때 한화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3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이제 정말 한화에서 30만 달러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먼로가 글쎄 뭐 볼티모어 팬인지는 모르겠지만 볼티모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팀은 각 구단마다 어떤 지역사회의 신문사가 따로 있어요. 지역 신문사.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볼티모어 소속에 있던 이브랜드 선수가 한화 이글스와 계약을 맺은 그날 볼티모어 선즈라는 지역 신문사에 무슨 기사가 떴냐면 이브랜드 선수가 한국 한화 이글스와 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90만 달러인가 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같은 선수인데 한화 이글스는 3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했고 왜냐? 30만 달러 이상을 계약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브랜드 선수는 볼티모어 선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9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계약을 맺고 한화 이글스에 간 거예요. 뭐 쌍둥이인가? 웃긴 거죠. 이게 지하 경제입니다. 암시장이에요. 정부가 상한제를 걸어놓은 거예요. 30만 달러로. 그런데 30만 달러 받고 안 오거든 외국인 선수들이. 그러니까 임양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30만 달러에 맺은 걸로 해라. 대신 뒤에서 돈 좀 더 주겠다. 이거예요. 공개되어 있는 이 사람의 연봉은 30만 달러입니다. 자, 제가 뭐 세율을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외국인 선수들도 연봉의 몇 퍼센트를 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은 얼마야? 9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라니까요. 이게 지하 경제가 생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 현실과 전혀 안 맞는 정책 때문에 그래요. 30만 달러로 계약을 맺으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시장 가격이랑은 괴리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들은요 1년에 8억, 7억, 10억 이 정도 수준을 받고 오는 선수들인데 정책은 30만 달러만 받으라고 하니까 약 3억 뭐 3억 정도만 받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시장이랑 안 맞는데 미쳤다고 그거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임명 계약을 맺는 거고 그 임명 계약이 결국에는 지하 경제이자 지하 암시장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현실과는 맞지 않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로 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1950, 60년대 남대문 시장에 환시장, 그러니까 환율, 새 달러가 암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환율을 딱 고정시켜 버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장 현실 가격이랑.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그런 달러상들이 다 남대문 시장에 막 가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한국 선수들도 연봉 상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 가격, 현실적인 연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가치랑 안 맞다 보니까 이거를 철폐했거든요. 이 제도를. 그런데 왜 외국인 선수들한테는 아직도 그걸 적용하냔 말이에요. 3억이 맥시멈이라고 정해줬지만 아무도 안 지킨다고. 차라리 푸세요. 풀어. 그러면 공개한단 말이에요. 9억에서 10억 계약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거둘 때 9억에서 10억이 맞는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이 너무나도 프로야구의 관계자들은 이게 정말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말뿐인 법이고 규제고 정책이라고 목맨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맨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갸우뚱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은 좋아요. 가난한 구단이 피해볼 수 있다.
넥센 히어로즈가 구단 중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잘한 선수가 브랜든 나이트라는 선수예요. 다승 2등인가 하면서 방어율 1위 해갖고 막 엄청나게 잘 성적이 높게 기록된 선수인데 그 선수가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에요. 그렇게 돈이 없는데 그렇게 좋은 선수를 데려왔나? 이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야구판은 더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조세 회피를 하고 지하 경제에서 돈을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 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서 뭐 어디에 뭐 무슨 아일랜드 군도에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를 사서 조세 회피를 했냐 하는 사람들, 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정책과 맞아 떨어졌는데 미쳤다고 밖에 나가갖고 막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프로야구판을 보셨잖아요. 선수들의 몸값은 7, 8, 9, 10억인데 프로야구 그 외국인 선수들에게 3억만 받으라고 하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3억만 받자니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못한 사람들만 가득한데 3억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되게 잘해요. 외국에 나가면 몇십억 받아요. 류현진 선수만 보십시오. 왜 정말 3억만 줘야 되면요, 진짜 저기 뭐 어디 정말 글쎄 뭐 대만 리그, 중국 리그에서 선수 데려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지하 경제가 생겼는지, 정부의 정책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만 옥죄일 것이 아니라 왜 지하경제가 발생했고 왜 암시장이 발생했고 프로야구 시장에서도 왜 이면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 프로야구 연봉 산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연봉 정책의 뒤에 숨어 있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좀 꼼수일 수도 있는데 이 꼼수를 마냥 부린 사람만 욕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부 혹은 관계자들, 나름대로 정책을 만든다는 관계자들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 경제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 선수들, 개인들은 A라는 것을 원하는데 탁상에서 앉아서 그냥 교과서만 파고 있고 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B라는 것을 원하고 있고, A와 B의 괴리가 생겼을 때 그 사이에서 지하경제가 생기고 암시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판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 경제 논리와 똑같이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정부 관계자분께서 한 명이라도 더 보셨으면 지하경제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보다 본연적인 연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누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지하경제가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스포츠가 연봉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했어요?